자, 이번에 전세권제도를 해봅시다. 기초인문서 231페이지. 얘도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231페이지 303조 1항. 먼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수익하며 끊고, 일단 무엇을 지급하고라 되어 있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직접 사용수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무엇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 면제. 전세금을 줬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만원을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매 청구할 수 있겠죠? 경락대금에서 돈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일단 하기 전에 그 옆에 여백에다 쓰고 갑시다. 교환도 좋고 그 다음에 체계도 좋은데 전세권 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다? 별로 없다? 일단 별로 없다라 씁니다. 별로 없다. 꼭 쓰기 바랍니다. 전세권 제도 옆에다가 별로 없다. 전세권 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은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은 건 뭐가 많을까요? 요게 많아요. 전세, 월세 이런 게 많아요. 전세나 월세가 많다는 겁니다. 이 전세하고 월세는 이건 전세계약, 월세계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민법적으로 이건 임대차 계약이라 그래요. 그 다음 임대차는 이건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이에요. 이게 결정적으로 먼저 내용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좀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에서 월세 계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세권 제도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에서 월세 계약에서 무슨 법적인 분쟁이 생겼다면 뭘 찾아봐야 돼요? 임대차 규정을 찾아봐야 돼요. 임대차 규정 가지고 분쟁을 해결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전세권 제도 가지고 절대 분쟁을 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요 임대차는 물건 채권, 전세권은 물건인데 얘는 우리 실제 생활에 별로 많다 별로 없다. 그거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실제 생활에 많지 않아요. 토지 전세권은 약간 있고 건물 전세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요즘 보니까 그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아무래도 채권자의 집이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충분히 보호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불안하다. 그렇게 해서 전세권 설정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 건물 전세권이 생기고 애초부터 건물 전세권만 딸랑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많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신 얘가 시험에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시험에서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첫 출발은 이제 다시 갑시다. 전세권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건. 그럼 이 그림 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빌려서 쓰는 방법은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뭐도 있다고요? 물건도 있고 채권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뭐죠? 이게 임대차. 그 다음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채권으로 빌려서 쓰는 방법은 뭐고? 임대차. 그 다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물건으로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전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스타트가 전세권의 경우에는 아까 무엇을 지급하고 라고 그랬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 전세금조로 돈을 줘야 되겠죠? 전세금조로 5천만 원 줬다고 칩시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로 둘이 합의를 해줘야 되죠.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전세권 설정 계약. 그럼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슨 가치를 넘겨주기로 하기는 합의일까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슨 가치? 사용 가치. 을리가 나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 사용 가치를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가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한번 해봅시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가 적용되니까 다시 186조 조문 어떻게 되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무엇을 하여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하면 을이 전세권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취득한 을의 이름 뭐죠? 전세권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해준 거니까 갑의 이름 뭐죠?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전세권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첫 스타트 1번 전세금을 지급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 한 번 더 무엇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되죠. 토지 전세권 돼요. 대신 토지 중에서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이거 조문 303조 2항인데 이따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경자가 뭘까요? 경자. 밭을 가는 사람. 유전. 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소유하는 것만 되고 함부로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농지법 할 때 그러니까 농지 빌려주는 거 배우기는 해요. 걔는 이제 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채권에 대한 예외입니다. 전세권은 절대 안 되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가 농지법에서 대리 경작자 지정 제도라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죠. 나중에 농지법 할 때 그때 잠깐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대신 요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은 절대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까 첫 출발이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또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전세권자 을은 갑의 부동산을 이 사람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다, 요구다? 직접이죠. 왜 직접이죠? 물건이니까. 그러면 애초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어떻게 합의한 거죠? 네가 나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 사용 가치를 왕창 다 갑에게 넘겨준 거죠. 그럼 사용 가치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을에게 넘어간 거니까 을은 갑의 부동산을 직접 쓰면 된다는 겁니다.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달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고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적극적 의무를 질까요? 소극적 의무를 질까요? 소극적이 되겠죠.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동산을 쓰는 걸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의무를 지는데 그친다?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지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또 계속 실판 보세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쓰다가 건물 매백에 금이 갔어요. 네, 그래서 금 수선하는데 5만 원 돈이 들어간 겁니다. 요건 건물의 현상을 유지한 거예요? 아니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예요? 현상 유지한 거죠. 그 밑에 현상 유지하는데 들어간 돈의 이름 뭐예요? 이게 필요비죠. 필요비. 현상 유지하는데 들어간 돈은 필요비라 그러죠. 그럼 이때 필요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쓰다가 보니까 건물 매백에 금이 가서 을이 자기 돈을 들여서 5만 원 돈 들여서 금을 이렇게 수리 메꾼 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내가 드린 필요비를 상환해 달라라고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그 필요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알면 해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면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 요 필요비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한다면 전세권자가 들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의 경우에 이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될까요? 전세권 설정자가 부담해야 될까요? 당연히 전세권자가 되죠.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전세권자는 갑의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직접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전세권자가 직접 이 건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누구의 몫인 거예요? 전세권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경우에는 필요비는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부담이 되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엔 건물 이제 빌려서 쓰면서 보니까 건물의 그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새 보일러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 보일러를 교체했고 비용이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낡은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교체했으니까 건물 쓰기 좋아진 거죠. 이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돈의 이름 뭐죠? 요건 유익비라 그러죠. 유익비. 그럼 이때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드린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상환해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만약에 요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전세권자가 보일러를 교체해 놓은 거죠. 그럼 이 물건 그대로 갑에게 되돌려주게 되면 갑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가치가 증가한 걸 그냥 공짜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갑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일단 전세권자는 뭐는 없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고 뭐만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근데 첫 출발은 뭐냐면 물건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첫 출발.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고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히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을 때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남의 물건 빌려 쓰는 권리들은 존속기간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건 그 조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조금 한 장에 차근차근 정리해 줄 테니까 먼저 이 칠판을 보고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출발인데요. 1번 읽어봅시다. 건물에 대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고 돼 있으니까 이건 최소 몇 년간은 꼭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1년간은 꼭 보장해 주라는 거죠. 자, 이건 써야 되겠네요. 무슨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써볼까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자,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1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토지로 되어 있는지 건물로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로 되죠? 건물.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건물. 건물 전세권에만 최소한 1년 동안 살게 해줘라 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2번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밑줄 하시고. 그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니까 넘지 못한다는 건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최장 존속기간이라고 써볼까요? 최장 존속기간. 그래서 전세권의 경우에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거 몇 년이죠? 10년. 숫자 기억합시다. 10년. 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었다는 겁니다. 밑에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10년으로 뭐가 되는 거죠? 단축. 자, 그러면 요거 훈련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펜 놓으시고 칠판 한번 와보세요. 그럼 첫 번째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자, 이런 건 허용돼야 안 돼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아까 건물 전세권은 최소 몇 년간 보장되게 해줘야 돼요. 1년간 보장되게 해줘야 되니까 6개월로 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6개월로 정하면 그냥 몇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1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했어요.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 당연히 되죠. 최소 몇 년은 넘어야 되고 1년은 넘어야 되고 10년은 안 넘어야 되니까 3년으로 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했어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아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15년으로 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다음 1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죠? 10년으로 단축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했어요. 이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까 최소 1년간 보장되게 해줘라 라는 건 어디에만 있어요? 건물 전세권 하면 있고 토지 전세권은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로 정하는 거 허용돼요, 안 돼요? 돼요. 일단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거 돼요, 안 돼요? 3년 당연히 되죠.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죠. 15년으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으로 단축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최단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건 어디만 그렇다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그 다음에 최장 존속기간은 건물 전세권이든 토지 전세권이든 똑같이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고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도 중요한데요. 자, 3번 읽어봅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럼 먼저 동영상으로 수업 받으신 분도 똑같이 다 읽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이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칠판을 좀 볼까요? 그럼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은 거야.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니까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 통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온 제도가 소멸 통고 제도라는 걸 일단 기억합시다. 무엇을 정하지 않았을 때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물건을 없앨 때 쓰는 개념이 소멸 통고라는 겁니다. 아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체납했을 때, 의무 위반했을 때 지상권 없애는 제도는 뭐라 그랬죠? 소멸 청구. 그러니까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쓰는 거예요? 소멸 청구. 그 다음 뭘 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쭉 흘러가다가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전세권자가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전세권자는 새로운 토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소멸 통고의 경우에는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인 전세권자가 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숫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개월이죠? 6개월. 6개월에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또 이번엔 전세권자 쪽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가다가 전세권자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 뭘 받았을까요? 전세금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받은 돈을 돌로 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전세권자 쪽에서 소멸 통고를 했을 때 상대방인 전세권 설정자가 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핵심이에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이때는 누가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둘 다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소멸하는 거죠? 6개월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갑시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갱신 동그라미 하시고. 자, 이건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했는데 이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 이건 써놓기 바랍니다. 이걸 약정갱신이라 그래요. 무슨 갱신이라고 한다고요? 약정갱신. 그냥 이렇게 나오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여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몇 년 넘지 못한다고요? 10년.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건 돼야 안 돼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거 되죠. 최소 1년 넘어야 되고 10년 안 넘어야 되니까 3년 정하는 거 되죠. 그다음 3년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합의를 통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건 무슨 갱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약정갱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번엔 3년이 너무 짧았으니까 5년으로 하자. 이건 허용돼야 안 돼요.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하니까 5년으로 정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3년 끝났어요. 이번엔 15년으로 하기로 하자.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넘지 못하니까 15년을 하게 되면 10년으로 그냥 단축되는 겁니다. 다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건 무선갱신이라고 하고 약정갱신이라고 하고 약정갱신의 경우에는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넘을 수는 없다. 10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이 조문 중에서 제일 긴데요. 자, 7번 보고. 자, 5번. 이게 그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두 개의 문장을 다 읽으면 아마 여러분이 숨이 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읽기 힘드니까 이제 앞에 거 첫 번째 문장만 이제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중간에 숨 쉬지 말고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숨 들이마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숨 쉬지 말고 계속 숨 쉬지 말고. 어제 그 수업할 때 보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럼 일단 끝에다 한번 줄합시다. 이게 전세권, 전에 있었던 전세권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법정갱신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기다가 5번 옆에다가 법정갱신이라고 써볼까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에 있었던 전세권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갱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법정갱신 제도인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건 그림을 한번 더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한번 잘 따라옵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일단 갑이 건물 소유자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이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 몇 년으로 정했죠? 3년으로 정했어요. 3년. 여기는 기간이 시작되는 첫 스타트라서 기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점, 첫 스타트를 기산점. 여기는 3년 끝나는 시점이라서 만료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이고 여기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이에요. 그럼 이때 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갱신거절의 통지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전세권자 을에게 나는 너랑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 통지한 대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통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이 없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 쪽에서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면 전세권과 똑같은 조건으로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신 제가 이걸 미리 띄워드렸는데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 법정갱신은 전에 있었던 전세권하고 똑같은 내용의 전세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는 건 맞는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뭐 전세금, 사용수익의 방법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약정갱신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니까 이 기간까지 당사자 충분히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법정인신은 그냥 요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얘네들은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간까지 전액가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인신의 경우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각 당사자가 내자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소멸 통고할 수 있다고 했죠. 소멸 통고.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인신이 돼서 기간이 연장된 거예요. 근데 이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죠? 소멸 통고할 수 있죠. 그 밑에 전세권 설정자 갑 쪽에서 소멸 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전세권 소멸하는 거죠? 6개월. 그 다음 건물 전세권이 법정인신이 됐어요. 그럼 기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때 전세권자도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전세권 소멸하는 거죠? 6개월. 둘 다 6개월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쉬운데 나중에 임대차 부분으로 가고 주택임대차 상감대시 나오면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인신이 되었다면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누가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둘 다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간에 경과했을 때 각각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6개월. 자, 그 다음 두 가지는 꼭 시험에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법정인신 제도 설명했는데 건물 전세권 가지고 설명했어요? 토지 전세권 가지고 설명했어요? 건물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 전세권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건물. 자, 첫 번째 법정인신 제도는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은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법정인신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이 변경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니까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7조. 따라서 법정인신의 경우는 이거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만 있다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 그리고 법정인신은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조문 써볼까요? 몇 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187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전세금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니까 이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세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세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자, 여기는 읽어봅시다. 전세금으로 5천만 원 준 겁니다. 그리고 갑의 부동산을 은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 그러면 읽어볼까요?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예요? 4가지. 이렇게 처분 방법은 총 몇 가지다? 4가지. 자, 첫 번째,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권을 뭐 할 수 있죠? 양도. 그리고 전세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고 또 전전세 할 수도 있고, 이 전자가 이제 앞전자가 아니고 구를 전자입니다.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전세권을 뭐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겠어요? 그럼 첫 번째, 양도는 요 전세권자가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는 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전전세는 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담보 제공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세권. 아까보다 좀 많이 낮았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세권은 첫 번째 무엇을 양도할 수 있죠?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두 번째, 전세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전세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세권 가지고 있으니까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게 돈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앞으로 전세권 위에 저당권 같은 거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험에서 중요한 거 뒤에 내용 2가지인데요. 밑에 전세권자가 이 4가지 행위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반대해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대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으면서 전세권자 너는 이러이러한 처분을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상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 근데 전세권은 전세권 처분할 때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지만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의 처분을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처분성이 있는 건 맞는데 지상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전세권의 처분성이 큰 거예요? 지상권의 처분성이 훨씬 크다라는 점을 꼭 잘 기억합니다. 이게 둘의 다른 점이라는 거 꼭 잘 기억합니다. 자, 다음 남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무슨 요건이라고 그랬죠? 성립 요건.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전세권을 성립시키는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금에 관한 약정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 거니까 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 전세권자는 이제 자기가 쓰고 있던 부동산을 되돌려 줘야 되죠. 목적물로 뭘로 해줘야 돼요? 인도 해줘야 되고, 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뭘 해줘야 되죠? 반환. 자, 요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플러스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요거하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금 반환 의무는 이건 동시에 관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세권자 쪽에서 요 목적물을 되돌려 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게 이 부동산이 1억 원에 경락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전세금 5천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첫 번째, 요 전세권자에게 경매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써놓습니다.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경락대금에서 전세권자는 자신의 전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칠판 옵시다. 전세권의 뜻이 뭐죠? 이제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다시 전세권은 뜻이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좀 모아봅시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이렇게 네 가지 물건을 공부를 한 겁니다. 먼저 소유권은 물건을 직접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요 소유권의 경우에 첫 번째 소유권의 뜻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이고, 요 소유권의 경우에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취득시효가 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리고 첨부제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첨부제도 세 가지가 부하, 혼하, 가공. 그럼 취득시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점유취득시효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무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고,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리는 게 있죠. 그게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는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주물 선점 있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하죠? 국유를 하죠. 그 다음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개월?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또 매장물 발견 있죠.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년? 1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또 첨부제도 세 가지 있었죠. 부합, 혼합, 가공. 먼저 물건이 딱 달라붙는 게 뭐죠? 이게 부합. 부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부동산의 부합.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 그러면 부합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는 누구에게 있다? 부속시킨 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상 간의 부합. 동상과 동산이 딱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면 동상 간의 부합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중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중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하는 겁니다. 또 동산과 동산이 섞였어요. 근데 구별할 수 없다. 이거 두 자로 뭐죠? 혼화. 그러니까 혼화도 동산 간의 부합 규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재료에서 이제 노력을 가해서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가공물이죠. 그럼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래 누구한테 있죠?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일 때, 조금 다액만 가지고 안 되고 현저히 다액일 땐 누구의 소유다? 가공자의 소유라고 한다는 겁니다. 용기익 물권의 종류 세 가지 있네요. 자, 먼저 지상권의 경우에 지상권의 뜻이 뭐죠? 소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그러니까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싶은 사람이 남의 땅을 물권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지상권에 부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지상권자 보호를 위해서 최단 존속기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보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장 존속기한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음 지상권의 처분 방법 세 가지 있는데 생각나요?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이때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는 필요 없죠. 또 설정행위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권 제도, 맹지 눈뜨개 주준 제도가 지역권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뭐라 그래요? 요역지.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 이렇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즉 자기 토지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제도가 이게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대신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돼요? 일필의 토지. 그런데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세권.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제도가 우리 실제 생활에 많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우리 실제 생활에 많은 건 채권에 해당되는 전세 월세가 많은 거고, 물권에 해당되는 전세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는 시험용으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먼저 전세권은 뜻이 뭐죠?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전세권 처분 방법은 네 가지 있죠.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이때 설정자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9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이거 중요하죠. 오로지 소유권의 대상은 뭐에 한하죠? 물건에 한하죠. 그러니까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권리니까 소유권 안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물건이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만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니까 소유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맞죠? 이게 점유취득시효죠. 다시 몇 년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형은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반드시 뭘 해야?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무주물 선점이죠. 무주물 선점. 가장 대표적인 게 낚시. 그래서 소유의 의사 그랬으니까 무슨 점이죠? 자주점유. 그 선점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거니까 얘도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 금액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금액 보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뭐가 뭐에 달라붙은지를 봐야 돼요. 부동산에 동산이 달라붙은 거죠. 다시 부동산에 동산이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거냐? 이거예요. 부합물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대신 요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긴 권원에 기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말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대신 얘는 소유권 잃어버렸으니까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죠.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다는 겁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를 한다. 틀렸어요. 어떻게 틀렸죠? 그냥 다액이 아니고 현저히 다액이 돼. 현저히 다액. 그러니까 현저히 다액이어야만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현저히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죠? 5번. 뭐가 빠져서 틀린 거야? 현저히. 그러니까 현저히라는 단어가 빠졌기 때문에 틀린 건데 이건 좋은 문제예요? 얍삽한 문제예요? 좀 얍삽한 문제예요. 얍삽한 문제. 근데 이게 그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됩니다. 현저히 다액일 때 가공자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먼저 용익물권의 종류가 세 가지죠. 용익물권 종류 세 가지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먼저 1번. 여기는 견고.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결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 기간 제한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이죠? 30년, 15년, 5년. 먼저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 그리고 수목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최소 몇 년간 땅 쓸 수 있죠? 30년. 그 다음 건물 외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5년. 그 다음 이도저도 하는 경우가 15년. 여기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니까 몇 년 쓸 수 있는 거예요? 30년. 따라서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건 OX예요. O. 2번 갑시다. 2번은 지상권의 처분을 물어보는 거죠. 먼저 지상권의 처분 방법 세 가지 기억나야 됩니다. 지상권의 처분 방법 세 가지가 지상권 뭐 할 수 있죠? 양도, 그리고 임대, 담보 제공. 이때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여기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는 건 OX예요. O.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 이건 OX예요. X죠. 아까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이건 금지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얘를 맞게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맞게 고치면 금지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갑시다. 지역권인데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역권 제도인 겁니다. 이때 서비스를 받는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토지여야 돼요? 일필의 토지여야 되고, 그 다음 승역지는 일필 토지의 뭐여도 일부여도 상관없다. 맞죠? 4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며 끊고, 요거 지상권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으로 전세권의 존속권을 정하지 않았다. 오! 이거 나왔네요. 뭘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간 정하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등장하는 제도가 소멸통고. 소멸통고. 의무 위반의 경우는 어떤 단어 쓴다 그랬죠? 의무 위반의 경우는 소멸청구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 6개월. 6개월이 지났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갑시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이게 무슨 갱신인 거죠? 그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이게 법정갱신인 거죠.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입니다. 이 법정갱신 제도는 어느 전세권에만 있는 거예요?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정갱신의 경우에 이 경우에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원래 두 개의 문장인데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나와도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여기서 배운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잘 복습해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